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예 인턴십에서 PR본부로 인턴을 다녀온 의료홍보 미디어학과 17학번 배영준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번 발표의 목적이 단순히 제가 다녀온 회사의 정보 전달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인턴을 다녀오지 못한 18, 19학번들이 인턴십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먼저 다녀온 선배로서 그 팁과 인사이트들을 제공해주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인턴십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정리하는 것까지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턴십을 준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면접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인턴을 뽑을 때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합격의 당락이 결정될 뿐 아니라 지원자의 첫인상 또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 분야의 열정과 관심 그리고 바탕에 내는 능력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래 하단을 보시면은 회사의 기본 정보와 직무 관련 지식을 어느 정도 숙지해 가신다면 분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뒤로 포트폴리오는 열정과 관심, 능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했던 활동을 이야기할 때 직무와 연관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며 그로 인해서 독특한 스토리가 면접관의 시선을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활동을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했던 다른 활동과 연계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모든 활동을 임팩트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대답하고 그것이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접 준비를 마치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회사에 적응할 준비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했던 준비는 미리 회사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외우는 일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첫날에 업무를 수행할 때 문제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서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필기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을 이제 불러서 사수들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때 빠짐없이 메모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첫날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첫날에는 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야 할 일을 정리해 가야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고 좀 활동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제가 입사한 곳은 바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PR에서로 고객사들의 기획부터 평가 실행까지 전부 관리하는 곳입니다. 주 고객사는 글로벌 제약회사며 활동은 마케팅 PR, CSR 이슈 관리 등 각 부서마다 고객사를 대상으로 위 활동을 전부 진행하는데요. 할 수 있었던 일이 다양했던 것만큼 기대치도 컸지만 첫날부터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 및 미리 정해놓은 일들을 수행했는데요. 부서별 이름과 직책을 이렇게 뽑아서 다시 한번 외우고 주변의 비품실 및 부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소한 업무라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팀의 전체 인사 메일을 보내고 업무기간 사용할 폴더를 정리하고 팀 연락처 저장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사하면서 저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 다음으로 사수분께 할 수 있는 일을 물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고객사명과 제품명은 회사 측의 요청으로 인해서 자세한 공개는 어렵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맡았던 업무는 A사 프로젝트를 보조하는 일이었는데요. 초반에는 기초적인 업무를 위주로 했습니다. 제품의 급여 이후 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연도별 리서치라든지 대형 매출 달성 행사에 홍보드 카피 작성을 보조한다든지 아래 보이시는 사진이 예시인데 여기 판넬에 쓰일 카피를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A사 홈페이지에서 그 로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북 영문 홈페이지 디자인을 했었고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보도자료의 그 임프레션과 주석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보조하면서 느꼈던 점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엑셀이나 PPT를 살짝만 다룰 줄 알아도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또 빠르게 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B사 프로젝트에서 이제품 행사를 보조하게 되었는데요. 행사 관련 타투 스티커의 업체 선정 및 디자인 보완,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사수분께 전달해드렸고 단체 티는 제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오늘 입고 온 이 티가 제가 직접 디자인한 스태프 자체 티인데요. 이 이외에도 보도자료용 부스 모델을 직접 섭외해서 캐스팅 공고도 냈고, 그다음에 당일날에 스태프 교육과 부스 행사 모두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사소한 업무더라도 여러분들이 PPT나 엑셀로 작성해서 보관한 다음에 팀원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B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모니터링 또한 수행보조하게 되었는데요. A 행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성과 측정을 했고, 그다음 B 행사에서 설문보고서 작성 및 전체 결과보고서 작성을 했었고, 이후 C 행사에서는 C 행사를 통해 나온 그 보도자료들을 모아서 그 인프레이션, 노출 수와 그 다음에 그 주석을 다는 일을 주로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행사 이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이때 진짜 많이 들었던 피드백 내용이 있습니다. 형준아,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맨 앞에다가 적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란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고 싶은 말이 변질될 수도 있고 고객사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C사 프로젝트에서 경쟁사 월별 모니터링을 수행했습니다. L사, M사, B사, A사의 항암 R&D 관련 미디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기사 하나당 그게 기획인지 외신이 쓴 건지 톤은 어떤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다방면에서 그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었고, 제가 일주일에 2,500개 기사를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그로 인해서 그 방대한 양의 기사가 자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D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제품 마케팅 PR 제안서 작성에 참여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디어 분석의 자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월별 제품 및 질환 관련 기사의 톤 앤 매너를 갖고 헤드라인 기사 수식어 분석을 통해 미디어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 기사 분석을 통해 근거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점은 근거 자료의 수치는 명확해야 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거 자료는 그냥 나열만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한 그 인사이트를 꼭 도출해서 사수분들이나 상사한테 이야기를 해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행사 진행을 보조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전과 다르게 행사 막바지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사전 미팅을 마치고 바로 당일날 음향 당방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아무리 중반에 투입되더라도 행사를 기획하게 된 배경과 기획 내용을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팀원들한테 인정받게 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인턴십 활동을 마치고 마지막 날 회사 전체에 감사 행사를 전했는데요. 인턴십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게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인사를 했던 모든 부서 사람들한테 손편지를 써서 드렸고 소정의 쿠키를 드렸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게 선배들께서 많은 선물을 저렇게 주셔서 행복하게 마지막 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학 동안 인턴십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 것으로 돼서 어떤 나중에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드백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저는 앞으로 회사 생활과 그 다음에 목표 수정에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과 업무 두 가지 기로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했던 활동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직무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독특한 스토리가 있어서 그 면접관들의 시선을 끌어야 된다는 것. 업무 같은 경우에서는 첫날 해야 할 일을 미리 생각해서 가는 게 좋다는 것,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시 중요한 맥락은 맨 앞에다가 쓰는 게 좋다는 점, 그 다음에 근거 자료의 수치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써야 된다. 근거 자료는 나열만 해서 안 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총괄한다는 입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그러니까 사소한 업무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이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전문 PR 회사에서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단순히 소통적인 전략보다는 마케팅적 기획과 전략에 좀 더 관심이 있고, 제안 분야에서 미디어 분석을 하면서 비정형화 데이터를 정형화 데이터로 수치화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동계에는 데이터 마케팅 분야로 한번 인턴십을 나가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방학 동안 인턴십을 수행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혼났고 또 성장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박래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가장 짜릿하고 재미난 경험을 PR봄에서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긴 발표였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R봄의 배용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